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제가 증권사 출신으로서 여러분들이 ETF에 대해서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의 환기 차원에서 제가 시뮬레이션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피델리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 투자 금액, 그리고 얼마 동안 투자할 것인가,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매월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그래서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요. 그러면 25년간 투자했다라는 좀 말도 안 되는 가정이긴 하지만 월 100만 원이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원금은 요만큼이고요. 복리까지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약 10억 원이 된다라는 이런 큰 틀에서 미국 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10%씩 오르냐 하시겠지만 30년 동안 10%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 기울기 자체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AI가 가져온 혁명은 미국 주식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라고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대표적으로 시드를 모아가는 ETF의 컨셉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커버드 콜이고요. 두 번째가 투자의 근본, 스파이, S&P 500이고요. 세 번째가 배당이 성장하는 컨셉의 슈드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 슈드 설명드렸고요. 디보는 잠깐만 설명 더 드릴게요. 어쨌든 디보의 포트폴리오는 배당주이긴 하지만 기술주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는 아시다시피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490개 정도의 종목을 분산 투자하면서 연간으로 10% 이상씩 성장하는 그런 컨셉이고요. 슈드는 한 종목당 4%의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 100개 정도의 분산 투자를 통해서 배당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컨셉이다 보니까 비교적 장기 투자가 강제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과 500개 분산되어 있는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S&P 500 국내 ETF 중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디보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변동성이 좀 무서운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됩니다. 1년 동안의 수익률, 주가 흐름의 차이를 보면은 크게 변동폭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1년 동안의 성장, 그리고 배당까지도 4.6% 챙겨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ETF다. 그렇지만 커버드 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슈드와 스파이도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의 디보의 수익률이 9% 정도였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둬 보시고요. 자, 슈드와 스파인데요. 슈드는 기본적으로 1년 동안의 주가 변동폭이 매우 작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폭도 1.83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핵심 포인트는 여기 배당에 있거든요. 분기 배당이긴 합니다. 1.03의 현재 배당인데요. 10년 전과 10년 후가 연평균 10%씩 배당이 성장하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0.25달러였거든요. 현재 10년 동안 10%씩 성장하다 보니까 1.03의 배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뒤에는 2.6달러의 배당 페이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오랫동안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큰 부침 없이 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슈드의 대표 컨셉이고요. S&P 500은 실제 스파이가 가장 역사가 깊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16%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이 1.11 정도 되는데 어쨌든 기술주가 중심이다 보니까 성장폭이 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스파이인 거죠. 최근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것을 좀 투자할 때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 금요일 날 금리 인하를 시사한 잭슨 홀의 파월 연준 의장이 증시의 상승을 좀 힘을 보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되살린 금리 인하 기대감,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그런 내용인데, 정리를 좀 해보면 파월 연준 의장이 다우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고 나머지도 거의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도 주가를 끌어올린 그런 모습인데, 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검토하기를 기본 전망이나 위험적인 요소들이 감지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금리 인하는 절대 없다라고 했던 그 정책 기조 변경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9월 FOMC 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이 좋다 하지만 실제로 고용이 균형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수요와 공급이 둘 다 감소한 부문에서 고용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연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봤을 때 정책 기조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죠. 앞으로 한 번 더 남은 물가 지표들 남아있고요. 고용보고서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만 더 쇼크 혹은 시장이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S&P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 핀비즈 가시면 우리가 자주 보던 이 화면이 있죠. 그럼 대부분 종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방어주가 떨어졌어요. 초록색이 오른 거고 빨간색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앞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빠진 거는 경기 방어주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얘가 오르고요.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얘가 오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섹터를 선택하더라도 이 S&P 500의 위대함은 이 긱스 산업분류표가 총 11개의 섹터로 구분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빅테크가 정보 기술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및 장비, 뭐 AI 소프트웨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위에.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있고 소재 있고 산업재 있고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은 S&P 500은 철저하게 분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순환매입니다. 지금 시장이 고점이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기술주를 팔고 이 비싼 기술주를 팔고 또 기술주를 사겠냐라는 거거든요. 메타가 많이 올랐잖아요. 메타를 팔고 엔비디아를 사겠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비싼 종목을 사고 또 비싼 걸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렵습니다. 그럼 팔 이유가 없었겠죠. 비싼 거를 팔았으면 좀 싼 거를 사고 싶은 게 내 마음이거든요. 은행 가거나 부동산 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게 이 핀비즈의 한 달, 3개월, 그 다음에 반년, 하루, 일주 이렇게 보면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또 이해에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보면 지금 하루 동안에는 이 컨슈머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경기 순환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동안 덜 올랐던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날 6%나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그동안 못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보면 부동산이나 이제 기초 소재주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다 올랐지만 더 훨씬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일주일 보면은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나 에너지, 또 기초 소재, 헬스케어가 조금 오른 모습 보였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은 그동안 기술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올라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원스로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통신주 같지만 이제 메타 같은 기술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뭐 애플로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3개월은 또 테크놀로지가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반년을 놓고 보면은 산업재나 기초 소재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년 동안은 못 올랐던 섹터에 좀 주목을 내보면 이제 에너지와 헬스케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올라주면 좋겠는데 S&P 500을 투자하면 알아서 이런 섹터들이 자동으로 투자된다라는 거죠. 좀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다양한 ETF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지만 근본은 스파이가 맞습니다. 제가 SMR을 소개시켜 드렸었고 여기 이제 페이브거든요. 페이브는 산업재에 투자하는 거긴 한데 이제 트럼프 관련된 테마로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뭐 그 이후로 주가가 또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파이의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뭐 1년 혹은 2년, 3년 투자하시면 그 사이클에서 고점일지언정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3년만 투자하더라도요, 은행 수익률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이러한 내용들로 기초부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초보적인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저는 한국성장 ETF를 먼저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엣지자산이나 나머지 뭐 커버드콜이나 배당 조합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스파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이 없다. 혹은 본업이 더 잘 되거나 더 뭐 중요하다. 혹은 월 인컴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월 적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크게 공부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알아서 투자해주는 근본이 있으니까.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 더 추가해드리면 자동 환차익 효과도 있습니다. 확률적인 측면 보시면 이게 지금 70년대부터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환차익에 투자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스파이와 한국판 스파이, S&P 500, 그리고 QQQ와 한국판 나스닥을 같은 기간 동안 이렇게 비교해보면
14% 올랐는데 16% 올랐고요. 17% 올랐는데 국내파는 18% 올랐습니다. 환차익이 대부분 뭐 고점에 잡았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빠진 적이 있습니까? 계속 올랐죠. 일시적으로 빠지더라도 결국엔 미국이 더 환차익까지도 추가적으로 자동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변경되는 이런 지수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 뒀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제 혜택 아니겠습니까? 국내 상장된 ETF가 아무래도 이 100% 복제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개인연금이나 ISA나 IRP에서 투자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직장인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또 추가적인 부수입도 누릴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목이 좀 쉬었네요. 새벽 2시거든요. 뭐 상품은 뭐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 S&P 같은 거는 워낙 시가총액도 크고 뭐 크게 걱정될 것 없는 그런 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인사이트 측면에서 보면 놔두면 알아서 굴러가는 자동적인 리밸런싱의 느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개별 종목들 아주 좋아하시고 저도 개별 종목 좋아하지만 사실 엔비디아를 20년 동안 투자하고 난 다음에 최근 3년 동안 올랐거든요. 그리고 보면 종목을 잘 고른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시스코 시스템즈나 애플 오라클은 뭐 옛날만큼 성장하지 못했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대로 있긴 하지만 실제로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시장을 이끌어가는 시대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은 알아서 스파이에서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뭐 따로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요 리밸런싱 주기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일단 비중 변화가 좀 적고 대기업 위주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시가총액 크고 그 시대를 풍미하고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종목들을 알아서 사주니까 뭐 크게 고민할 거 없이 S&P를 투자하시면은 중간 이상은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상장 ETF가 더 좋다라는 그런 내용들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S&P 500을 제가 비교한 블룸버그 데이터를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간은 25년 1월부터 25년 8월 20일이니까 연초부터 현재까지입니다. 25년 이제 YTD라고 보시면 되죠. YTD. 그러면 7.38, 뭐 29, 18, 19, 24거든요. 순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 미래, KB, 한투, 신한이거든요. 코덱스 삼성이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성과를 비교해봤습니다. 1년 동안은 마찬가지로 21자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게 KB가 가장 안 좋았네요. 21%가 1년간 동안 가장 좋았던 성과고요. 상장 이후 가장 마지막에 상장한 ETF 기준으로 현재까지 비교해봤을 때 22년부터입니다. 그러면은 또 1위가 코덱스를 나타내고 있고 이때는 또 KB가 좋았네요. 그 다음에 한투 에이스가 그 다음이고요. 그다음에 이 두 ETF는 아무래도 성과가 좀 적다라는 겁니다. 0.2%씩 차이가 나네요. 뭐 결론적으로 대충 뭐 감은 오시겠지만 코덱스 S&P 500을 투자하시게 되면은 국내 상장으로 중간 이상은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투자하시면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타 ETF보다 코덱스가 주식수가 2배로 더 모이는 배당금 2배를 주고 있잖아요. 그동안 TR 상품에서 분배금을 주고 있다 보니까 TR 때 쌓여있던 배당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결국 주식수를 더 많이 모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당락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을 사면 주식수는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배당은 결국 주식수와 배당금이기 때문에 배당금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굳이 없더라도 연합세액에 대해서 추가 분배금 뭐 이런 걸 뭐 세제 혜택으로 굳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일단은 가장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투자할 때 하락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좀 더 편하거든요. 언제 떨어지면 사야 돼요? 언제 오르면 팔아야 돼요? 물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겠지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워두면 좋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요 범위 안에 있는 것이 68% 그리고 좀 더 큰 범위 안에 있는 것이 2시그마라고 해서 이제 95% 확률이거든요. 이 68%가 1시그마 아니겠습니까? 1시그마가 여기 1.3%예요. 1일 변동
변동성이 1.3 정도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확률에서 1.3%보다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잘 안 오지만 저점 부근 아니겠습니까? 하루 변동폭이 요만큼인데 더 빠지면은 여기다 보니까 여기 정도 빠지면 내 돈을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남들보다 싼 저점 부근에서 매수할 수 있겠다라는 기준 하나 세워두시면 좀 더 투자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목돈이라면은 추매 잡는 기준을 세워두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SPY, 스파이는 기술주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변동폭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면서 오랫동안 투자하시면 적어도 중간 이상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내공이 쌓이신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엣지 자산이나 배당 나오는 것들 그리고 커버드 콜 혹은 추가적으로 다른 공격적인 ETF도 같이 투자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초석을 잘 마련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